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최근에 해운사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천연가스, LNG의 해운사들입니다. 사실 LNG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어요. LNG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량에 대한 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미국을 필두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급 시추 승인이 나오고 있어요. 셰일가스라던가 이쪽에 대한 승인 그런 행보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런 시추에 대한 승인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공급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운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LNG 운임료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련된 핵심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꽤나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차관을 둔 분석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BDI 지수, 그러니까 벌크선 지수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 벌크선 해운사, 그러니까 원자재를 운반하는 해운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캐리어스, 펜오션, 대한해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이제 해운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을 이제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한민국의 HMM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유조선,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벌크선이 아니죠. 유조선 같은 경우에 VLC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탱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DHT 홀딩스라던가 TK 홀딩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주가에 대한 향방이 꽤나 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저는 이 원유보다는 LNG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IEA라던가 이런 이제 2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보고서들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더라도 LNG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30년대까지는 꾸준히 그 수요와 상승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급진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15년 정도, 2035년까지는 수요량, 그러니까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진적인 정책을 유지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 기업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골로 LNG, 그리고 두 번째는 TK LNG 파트너스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LNG, 그리고 GLNG에 대한 그 용선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LPG, 그리고 LPG와 LNG 용선료를 그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운임과 VLGC 지수를 보는 것인데, 사실 이 9월달까지, 올해 9월달까지는 박스권이었어요. 물론 이게 LNG라던가 LPG 특성상 이 겨울에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겨울과 그리고 여름 정도, 봄 정도의 그런 운임료 차이가 최소한 3배에서 5배까지 이제 운임료가 나기 때문에 올해 겨울도 평년과 같은 추운 날씨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운임료가 최소 3배 이상은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턴어라운드, 운임료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번 주부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운임만 보더라도, 그리고 LNG에 대한 수요량 증가만 보더라도 꽤나 좀 강력한 그런 상승세가, 운임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운임료가 워낙에 저가였어요. 지금까지 역대급 저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기제를 이제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 보더라도 2023년까지 도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이 수주를 냈을 때 보통 한 17개월에서 19개월 정도 걸립니다. 17개월, 19개월 정도 걸리는데 2023년부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빨라져도 2025년 전까지는 증가하더라도,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증가하더라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급진적인 증가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운임료가 앞으로 작년과 같이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이 LNG 수요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대부분 에너지를 석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크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그런 수요량을 이제 책정을 했었었는데, 올해부터 이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보다 이 중국의 LNG 수요량이 더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국이 일본의 LNG 수요량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LNG의 수요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탈석탄 정책을 펼치면서 LNG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뭐 벌크선이라던가 이런 BDI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이 VLGC 그리고 LNG 운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제 올해 겨울에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예상치라던가 리포트들을 보면, 연구 자료를 보면 올해 겨울은 한파가 예상되어 있어요. 작년이라던가 재작년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류라던가 혹은 태양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예측을 좀 내놓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저탄소 연료이고 그리고 난방유로 주로 쓰이고 있는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LPG에 대한 수요량이 과연 지금보다 감소할 수가 있을까? 지금보다 감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증가한다면 이 운임유라던가 그리고 이 LNG 해운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그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꽤나 좀 침체되었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대규모 인프라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원유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1등의 이런 LNG 선사는 일본에 있어요. 일본의 미쯔이 OS 해운사라는 기업인데, 사실 미쯔이 OSK 상선 같은 경우는 이 LNG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 벌크, 뭐 죄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이 LNG에 집중적으로 좀 더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골로 LNG라던가 TK LNG 파트너스를 볼 필요가 있다. 골로 LNG는 노르웨이 선사입니다. 보통 유럽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남미 이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TK LNG 둘 다 똑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이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TK LNG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해운사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 중국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런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뭐 야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TK LNG 파트너스가 선박을 매우 장기간, 뭐 10년, 15년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나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이제 기업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TK LNG 파트너스 그리고 골로 LNG 같은 경우는 둘 다 투자를 했습니다. 둘 다 투자를 했었고, 골로 LNG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TK LNG 파트너스는 투자 중이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골로 LNG는 수익 실현을 했고, TK LNG 파트너스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골로 LN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안 좋게 봐서 매도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매도를 한 것이고, 이것도 뭐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제가 판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꾸준히 TK LNG 파트너스, 골로 LNG, 그리고 미쓰이 상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DI, 그리고 컨테이너 지수가 짱이었다면 이제는 LNG 지수, LNG 운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꽤나 많이 오는 것 같아도 월봉을 보면 여전히 이런 코로나 이전 수준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도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한들 과연 이 기업이 지금 고평가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골로 LNG, TK LNG 파트너스, 미쓰이 OSK 상선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NG 운임, LNG 해운사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팅이었습니다. 필승!